새해 첫날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 질문이 그 사람의 1년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설날 아침 우리는 서로 웃으며 덕담을 나눕니다. 건강을 빌고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겉으로는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1년 중 가장 약해져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다짐, 작년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불안,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가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가난 속에서 공부했고 평생을 강단해서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한을 넘긴 지금 돌아보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물어본 한마디였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되나? 올해 계획은? 결혼은 언제쯤? 묻는 사람은 있지만 들은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지나다는 이유로 더 깊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친밀함은 멈출 줄 아는 힘입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 어른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새해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질문 6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대신 어떤 말을 건네야 관계가 1년 내내 부드러워질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올해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한 해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해에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숫자로 사람을 세우는 질문입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작년에 얼마나 벌었는지, 이번에 승진은 했는지. 이런 질문은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좁은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설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였습니다. 천이 오가고 웃음이 이어지고 술잔이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 자리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직장을 옮겼습니다. 아직 새 환경에 적응하는 중이었고 스스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 생각해 아무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장자가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 월급은 좀 괜찮게 받나? 순간 식탁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짧았습니다. 정면으로 답하지 않고 옆 사람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며 말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그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술을 조금 더 마셨고 예년보다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누가 나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묻는 사람은 격렬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질문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숫자는 객관적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새해 첫자리에서 사람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평생 강단에 서며 수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더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숫자는 한 부분일 뿐 그 사람 전체가 아닙니다. 새해는 비교의 시간이 아니라 무사히 지나온 시간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무심코 누군가를 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새해만큼은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는 그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축복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축복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깊이 건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결혼은 언제 하느냐, 아이 소식은 없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상하게도 이런 질문이 덕담처럼 오갑니다. 설 연휴 둘째 날 점심이었습니다. 친척 집 거실에는 따뜻한 국 냄새가 돌고 어른들은 창 위에 반찬을 더 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 한쪽에 30대의 여성이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예의 바르게 웃으며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오랜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어른이 고기를 덜어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좋은 소식 좀 들려줘야 하지 않겠니?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도 웃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뒤 그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질문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새해 첫 자리에서조차 마음을 내려놓을 곳이 없었다는 느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위로는 답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행복을 빌어주고 싶다면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생의 순서를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새해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잘 되어 있는 모습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더 또렷해지고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사정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는 덕담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확인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축복은 가볍게 건네야 합니다. 답을 끌어내기 위해 던지는 말은 이미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 미래를 재촉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새해가 되면 가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 바로 미래를 재촉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할 생각이니? 이제 앞으로 계획은 정했어. 이런 말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며칠 뒤에 조용한 찻집 창가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실내에는 따뜻한 차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아직 스스로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어느 길로 갈지 결정했다고 말하기에는 마음이 아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맞은편 사람이 몸을 조금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할 계획이야?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들은 사람은 잠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생활에 대한 고민,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망설임,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있어. 그 이상은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늦은 것일까?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한 나는 부족한 것일까? 저는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답이 없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을 정하기 전에 머무는 시간, 말로 설명되지 않는 고민의 시간,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마치 모두가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래는 재촉한다고 빨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급하게 꺼낸 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새해 첫 만남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획을 점검하는 일이 아니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간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미래를 서둘러 확인하려 한 적은 없었는지요? 다음으로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다시 꺼내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과거를 다시 묻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오래된 일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일은 이제 괜찮아졌어. 그 일 이후로는 잘 지내지. 이런 말입니다. 설 연휴 사흘째 저녁.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소리는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이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몇 해 전 큰 실패를 겪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시간도 흘렀고 새로운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 말입니다. 그러다 다른 한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은 이제 정말 마음에 남지 않아.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질문을 들은 사람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공기, 말하지 못했던 변명, 자리를 떠나던 날의 무거운 발걸음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지나간 기억을 스스로 덮어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과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건너야 비로소 옅어집니다. 그것을 타인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해는 가볍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되는 무게를 다시 꺼낼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상처를 다시 열어본 적은 없습니까? 다음으로는 상대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쉽게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질문. 바로 삶의 방식에 대해 이유를 요구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어? 굳이 그 길을 갈 필요가 있었어? 이해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설 연휴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동네 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습니다. 한 사람은 안정된 직장을 떠나 작은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고 몸은 더 바빴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보다 힘들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근황을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힘들지 않냐? 요즘 장사는 어떠냐?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길을 택했어? 조금 더 안정적인 길도 있었잖아.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비난의 어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설명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었다고,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었다고,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그러나 설명해야 한다는 순간 이미 마음의 균형은 기울어집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가르치며 인간다움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향은 다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기준에 맞춰 타인의 선택을 재단하려 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새해는 누군가의 선택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굳이 이유를 제출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논문이 아닙니다. 설명을 요구받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우리는 이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동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상대가 자신의 선택을 방어하게 만드는 순간 관계는 이미 조금 멀어집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외롭게 만드는 말, 그냥 물어본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가볍게 들리지만 어쩌면 가장 깊이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물어본 거야라는 한마디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최근 들어 몸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크게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세히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이 가볍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질문을 들은 사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지금 꺼내도 되는지 마음속에서 지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질문한 사람이 곧 덧붙였습니다. 아니, 별 뜻은 없어. 그냥 물어본 거야. 그 한마디에 입술까지 올라왔던 말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말해도 좋고 말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궁금함을 잠시 해소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긴 세월 강단에 서며 학생들의 침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관심은 억지로 답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물어봤다는 말은 질문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묻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을 견디는 태도, 옆에 조용히 서 있는 태도, 그것이 더 큰 배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침묵을 끝까지 지켜준 적이 있으십니까? 새해에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모른 채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새해에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웃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6가지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세우는 질문, 축복처럼 들리는 압박, 미래를 재촉하는 말, 끝난 과거를 다시 꺼내는 확인, 삶의 방식에 대한 이유 요구, 그리고 그냥 물어봤다는 책임 없는 한마디. 그렇다면 새해에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면 모두 비슷합니다. 상대를 측정합니다. 비교합니다. 혹은 서두르게 만듭니다.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답을 통해 어떤 기준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뒤처지지 않았는지, 우리 기준에 맞는지. 그러나 새해의 마음은 1년 중 가장 부드럽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마다의 소망과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시작하고 싶고, 누군가는 그냥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고, 누군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오며 시대가 몇 번이나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 이후의 가난한 시절에도 산업화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평가받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하면서도 캐묻는 질문에는 다칩니다. 새해 던지는 질문이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점에 선 사람에게 짐을 더 얹지 않기 위함입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묻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난 새해 또는 그 이전의 어느 날에 들은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대부분은 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마음이 약했기에 더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새해에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묻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해에 우리가 정말로 건네도 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말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새해는 답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를 축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지냅시다.
무사히 한 해를 건너갑시다.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에는 비교도 없고 평가도 없고 서두름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담겨 있습니다. 설날 아침 가족이 둘러앉아 세배를 마친 뒤 어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올 한 해도 아프지 말고 잘 지내거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아래는 성적도 계획도 조건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평생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더 분명해졌습니다.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많이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경계를 알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곳에서 멈춥니다. 그 절제가 오히려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혹시 새해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올해도 무사히 지냅시다. 당신이 있었던 데납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새해의 첫 문장은 그 사람의 한 해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문을 두드리기보다 따뜻한 말로 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했으며 살고 있습니다. 새해만큼은 서로를 죄지 말고 그저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올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리 없는 조용하고 단단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